제8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근 한국의 해외로부터 외국인 취업자와 불법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론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한국의 이득인가? 외국에서 노동자가 유입되니까 한국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또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내 노동자와 자본가의 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자가 유입되니까 한국의 노동이 풍부해지니까 임금은 하락할 것이고 자본가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자들이 오니까 자본가들의 보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이 유출된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노동이 유출됐으니까 동남아 국가에서 임금은 올라갈 것이고 노동이 유출됐으니까 자본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노동 유출로 인해서 생산량은 감소하겠죠.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면 GNP 그 국가의 소득은 증가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 A와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중국 기업 B가 있다. A와 B 중 어느 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가? B 기업이 영향이 더 크다.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한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한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중국에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 노동자를 대부분 고용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여기서 자본의 이득은 한국으로 송금되니까 그만큼 또 이득을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최근 한국 대기업들이 해외에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어떤 회사는 중국과 같은 개도국에 투자하고 어떤 회사는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투자한다. 이들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는 뭔가? 대개 개도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임금, 노동집약적인 재화들이 이 개도국들로 나가게 될 것이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시장, 임금은 우리보다 더 비싸잖아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임금보다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입지 요인이 있는데 이런 입지 요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내부하기 위한 이런 해외 투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해외 직접 투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미국은 EU보다 면적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적 특화가 여기가 EU고 여기가 미국인데 지역적 특화가 여기가 EU, 여기가 미국. 지역적 특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재화의 생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미국은 EU보다 더 자유롭기 때문에 지역적 특화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이유는 단일 통합 체제를 운영하는 통합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통합으로 EU 내 지역별 생산 특화가 강화될까? 당연히 강화되겠죠. 생산 요소 이동이 자유롭고 균질화될수록 표준화될수록 지역적 특화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화가 강화된다면 궁극적으로 미국 정도 지역별 특화가 나타날까? EU에서도 미국처럼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날까? 이 정도로 나타날까? 그것은 조금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여기 보시면 국가 간 언어나 문화의 차이. 미국은 똑같이 영어를 쓰고 있지만 이유는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일단. 그리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 간 언어나 문화의 차이가 미국 정도의 지역별 특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규모 경제가 있는 재화를 생산하고 있는 두 지역이 있다. A 지역은 인구가 100만이고 B 지역은 인구가 50만이라고 하자. 두 지역 간 운송비는 없다고 하자. 그러니까 A 지역은 이렇게 100만이고요. B 지역은 이게 A 지역입니다. B 지역은 인구가 50만. 더 적은 사이즈인 거죠. 그리고 어떤 재화의 생산에 규모 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1번 두 지역이 동일한 한 재화만을 생산하고 있다면 지역별 생산은 어떻게 될까? 호모지니어스한 재화. 그러면은 당연히 규모 경제가 있으니까 이쪽이 가격이 낮을 것이고 이쪽은 가격이 높을 것이고 운송비는 자유롭게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생산은 A 지역 제품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격이 낮으니까 B 지역도 A 지역 제품을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번의 문제에서 인구는 이동하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생산이 다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인구가 이동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품이 가는 게 아니라 인구가 이쪽으로 이동해 가게 될 것이다. 3번 두 지역이 규모 경제가 있는 차별적인 재화들을 생산하고 있다면 지역별 생산은 어떻게 될까? 차별적인 재화를 생산한다면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의 다양성,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의 다양성이 차별화되어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는 마치 산업 내 무역 형태 같은 지역별 교류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 인구는 이동하는가? 자, 이론적으로 보면 이쪽에도 생산 체계가 가능하고 이쪽도 생산이 가능하니까 주고받는 재화 이동만 있을 뿐 인구 이동이 구태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번 문제에서 재화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인구 이동이 발생할까? 자, 이 상태에서 재화 이동이 불가능하고 인구만 이동한다고 하면 이쪽은 어떻습니까? 제품의 수가 A 지역이 제품의 수도 더 다양하고 사이즈가 크니까요. 가격도 더 낮지요. 그러니까 이쪽은 제품의 수도 더 적고 가격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해 간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도시 형성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 형성. A 지역으로 가면 가격도 낮고 제품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도시 쪽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가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운송비 등으로 교환에 장애가 있지만 인구 이동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재화는 잘 이동하지 못하는데 인구 이동이 가능하다면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한다. 시장 규모가 큰 A 지역이 B 지역보다 제품이 다양하여 후생 수준이 높고 규모 경제가 커서 재화 가격이 낮고 재화 가격이 낮으니까 실질 임금도 높고 자, 그래서 이것이 도시 형성과 도시 평창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중국은 경제 개방을 시작하면서 해안 지역의 경제 특구를 설정하였다. 경제 특구 소득 수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다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라.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지역에 경제 특구를 설정했다는 거죠. 경제 특구와 타 지역 간
노동 이동에 제약이 있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없을 때 이쪽에 경제 특구 소득 수준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지역 간 노동 이동에 제약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쪽에서 이쪽으로 노동 이동한다면 이쪽은 노동이 점점점 희소해지고 이쪽은 노동이 풍부해지니까 양쪽의 임금이 이쪽 임금하고 이쪽 임금이 1번 지역과 2번 지역의 임금이 같아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1번 지역의 임금은 올라가고 2번 지역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같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어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은 재화의 이동을 대체하므로 요소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국가 간 무역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 말을 논평하라. 만약에 이 두 지역이 있는데 이 두 지역에서 생산 요소 이동이 노동이나 자본 이동이 이렇게 자유로워지면 두 나라의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어번던스 요소 부존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지겠죠. 이동하면서. 같아져 버리니까 비교 우위에 의한 무역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화가 호모지니어스한 게 아니고 차별화된 재화, 뭐 규모 경제가 있는 재화, 이런 재화들이 있다면 그 재화에 대한 무역, 차별적인 재화에 대한 무역들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또 실제로 모든 생산 요소가 이동 가능한 건 아니죠. 뭐 기후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이동 불가능하니까 기후 집약재, 토지 집약재 이런 것들의 재화들은 여전히 무역을 그런 재화들의 무역은 여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요소의 국가 간 이동으로 양국의 요소 부존도가 같아지면 비교 우위에 의한 무역은 발생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규모 경제와 제품 차별에 근거한 산업 내 무역은 여전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 간 요소 이동이 허용되더라도 토지나 자원 그리고 기후와 같은 이동 불가능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소 부존도 차이에 의한 비교 우위 무역은 항상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